삼척시 호산항 방파제 낚시터가 10년 가까이 개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낚시대회를 통해 한시적으로 개방하자는 조정안을 냈습니다. 해변 정화 활동인 비치코밍이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산에서 쓰레기를 줍는 이른바 줍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 강릉 29.1도를 비롯해 동해안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25도를 넘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며 11월 1 최고 기온이 경신됐습니다.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부쩍 오른 도시가스 요금에 벌써부터 겨울나기가 걱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이 29.1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11월 2일 최고 기온이 경신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을 보면 강릉 29.1도를 비롯해 삼척 원덕 28.8, 속초 27.5, 동해 27.2, 양양 26.9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11월 1일 최고 기온이 경신되며 이틀째 초여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강릉에서는 일 최저 기온도 20도를 기록해 1911년 이후 일 최저 기온으로는 가장 높았습니다. 기상청은 서쪽에서 부는 따뜻한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기온이 오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동해안 평지와 산지에 강한 바람이 불겠고 내일과 모레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LNG 생산기지 건설로 해수욕장을 잃게 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방파제 낚시터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준공 이후 10년 가까이 철저히 문을 닫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한시적 개방이 결정됐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배현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척시 원더급 호산항에 조성된 1.8km 길이의 방파제 낚시터. 접안 시설과 전망대, 화장실 등을 갖추었고 안전 난간도 모두 설치돼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LNG 생산기지 건설로 지역 주민들이 해수욕장을 잃게 되자 방파제를 낚시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2,800억 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준공된 뒤 10년 가까이 낚시터의 문은 꽉 닫혔습니다. 수산동식물 포획과 채취가 항만법에 따라 금지되자 아예 개방조차 못했던 겁니다. 해수욕장을 잃은 지역 주민들은 낚시터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마저 막히자 지속적으로 낚시터 개방을 요구해왔습니다. 지역의 낚시터 개방 요구가 잇따르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에 나섰고 조건부로 낚시터를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원더급 이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 72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가 강원도 삼척시와 조정을 거쳐 이달 열리는 낚시 대회부터 한시적 개방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조정이 이루어질 거고요. 낚시 대회를 시작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신 것 같고요. 개방 횟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노력을 많이 할 거고. 10년 만에 수건을 이룬 지역 주민들은 낚시 대회 개최를 통해 개방 여부와 방법, 운영 여건을 확인한 뒤 이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천혜의 그 해수욕장을 내주면서 낚시터를 원했는데 이게 10년 동안 이 개방을 못했다는 게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낚시가 지역 경제에 엄청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호산항 낚시터가 처음 개방되는 낚시 대회는 오는 11일과 12일 개최되며 짜릿한 손맛을 기대하는 전국의 낚시객들이 삼척을 찾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 지역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4개월째 상승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도 부담인데 겨울이 다가오면서 부쩍 오른 도시가스 요금에 벌써부터 겨울나기가 걱정입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11월에 가장 맛이 좋다는 부사 사과. 하지만 빛깔 좋은 빨간 사과를 선뜻 집어드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봄철 이상저온과 여름철 기상재해 탓에 사과 가격이 지난해보다 66%나 비싸졌습니다. 매출에도 아무래도 문제 있죠. 비싸니까. 예. 그 먹는 사람은 먹는데 비싸니까 덜 먹죠. 아무래도. 장바구니 물가를 좌우하는 농축수산물 가격은 4.7%나 오른 반면 무와 배추는 출하 물량이 늘어나면서 김장 비용 부담은 다소 덜었습니다. 하지만 장바구니 물가보다 더 두려운 것은 추운 겨울 날씨를 견뎌야 하는 에너지 요금 부담입니다.
지난달 강원 지역 가정용 도시가스 평균 요금은 한 가구당 11,862원. 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싼 수준입니다. 일터와 가정 모두에서 가스를 쓰는 소상공인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올라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써야지. 정부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요금을 38.7% 올리고 올해 2분기에도 소폭 인상했습니다. 서민 경제 부담을 의식해 4분기 요금 인상은 동결할 가능성도 높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 계획 갖고 계십니까? 네, 정부와도 뭐 그 요금 인상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원가 보상률이 78% 수준이거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중동 사태 등 국제 정세마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물가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또다시 경기가 추락하는 악순환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 자치도 내에서 6중 규제를 받는 지역이 9.5제곱킬로미터, 5중 규제 지역은 129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설악산, 태백산, 월정사 일원 9.5제곱킬로미터가 산지관리법과 산림보호법, 백두대간 보호법과 자연공어법, 수도법, 문화재보호법 등 모두 6가지 규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5중 규제 지역은 129제곱킬로미터로 속초시 면적을 조금 웃돌고 있고 접경지 일대나 원주시 불온면 등이 해당 지역입니다. 강원도는 이 외에도 상당수 면적이 10대 규제 지역 중 최소 하나 이상 묶여 있다며 다각도로 규제 해소를 모색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에 당 사무총장을 지낸 동해 태백 삼척 정선선거구 이철규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한 지 보름여 만에 당의 주요 직책을 다시 맡게 됐습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루면서 주요 국립공원에 탐방객들의 방문이 줄을 잇는 가운데 일부 등반객은 여전히 산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이른바 줍산 행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계곡 골짜기 굽이치는 전경마다 울긋불긋 오색 물감이 흩뿌려졌습니다. 가을 단풍이 들 때면 금강산의 모습을 축소한 것처럼 아름다워 이름 붙여진 오대산의 소금강입니다. 오대산 입구에 335 모임 학생과 시민들이 저마다 쓰레기 봉투를 챙겨 산에 오릅니다. 등산을 시작한 지 10여 분이 지나 도달한 탐방객 쉼터. 낙엽을 들춰냈더니 종이더미 쓰레기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산을 더 오르자 젓가락과 알루미늄 호일 같은 각종 쓰레기가 나옵니다. 쓰레기가 정말 많아가지고 너무 시민의식이 아직 강화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웠고요. 오대산의 명물 식당암 주변 암석 사이에는 소주병과 생수병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1시간여 동안 주운 쓰레기들입니다. 이렇게 전기줄부터 막걸리병 그리고 호일까지 다양한 쓰레기를 봉투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산에서 쓰레기를 줍는 이른바 줍산 행사는 가톨릭 관동대와 대기업이 함께 마련했습니다. 지난 8월 강릉에서 열린 해변 정화 활동 비치코밍에 이어 이번 줍산 행사도 학생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이번 행사에 25명을 선발했는데 70명 넘는 학생이 지원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산등성이를 오르는 레저 활동에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까지 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공헌이라는 취업 스펙까지 쌓는 것은 덤입니다. 사회공헌의 뜻이 있는 것은 있는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었어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었고 기업들도 최근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등 새로운 경영 혁신을 이루는 ESG 경영을 추구하는 만큼 비치코밍과 줍산의 인기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유명 경제 유튜버를 사칭해 가짜 가상화폐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투자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전혀 모르는 70대마저 이 사기에 당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원주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김 씨는 SNS를 통해 유명 경제 유튜버라고 주장하는 안 씨를 알게 됐습니다.
안 씨는 김 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에 초대하고 개인 메신저로 4달 동안 가상화폐 투자 정보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김 씨도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봤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접하면서 결국 흔들렸습니다. 김 씨는 안 씨가 보낸 가상화폐 거래소 앱 링크에 접속해 지시에 따라 회원가입을 하고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금은 5,500만 원까지 불어났지만 김 씨는 돈을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했습니다. 유명 유튜버라는 안 씨는 사칭범이었고 앱은 물론 투자했다는 가상화폐는 존재하지도 않는 화폐였습니다. 당연히 출금은 할 수 없었습니다. 코인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시키는 대로만 눌러서 했었는데 유튜브를 보면은 엄청 이 코인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특히나 많이 보면 코인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번다. 그 사람이 운영하는 업체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가입을 하게 된 거죠. 김 씨가 게임에 넘어간 데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사칭범은 1,000만 원만 투자하면 1,000만 원을 더해 2,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해주겠다는 일종의 이벤트로 김 씨를 재촉했고 첫 투자금 1,000만 원이 엉뚱한 계좌로 들어왔다며 돌려주면서 김 씨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김 씨는 완전히 의심을 풀었고 돌려받은 1,000만 원에 더해 1,000만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제가 한 7, 8년 동안을 현장 일용직 같은 거 이런 걸 나가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나이가 많습니다. 70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몇천 벌었는데 이제 노후자금으로 우리 할머니하고 같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에는 김 씨처럼 유명 경제 유튜버 사칭범에게 당했다는 사연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유튜버는 자신을 사칭한 사기가 빈번하다며 주의하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 유튜버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자를 직접 데리고 오지 않으면 수사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검찰이 직원 임금체불 등의 혐의로 강원 지역 항공업체 대표이사를 기소했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오늘 근로자 30명에 대해 9억 원가량의 임금 등을 체불한 항공사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고용노동청과 협의해 근로자들이 3개월분 임금과 3년간 퇴직급여 상당의 대지급금을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에 대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과 공장 유치 조례 제정을 통한 강원도 차원의 강력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강원연구원의 정책톡톡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 특구에 지정돼도 세제 혜택만으로는 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다며 재개발 수준의 획기적인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과 공업용수, 진입로 문제 등을 지자체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색감과 가장 어우러지는 와인을 강릉 도심에서 경험하는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2023 강릉 와인축제가 오늘부터 4일까지 강릉 월화거리에서 강릉 바다 와인을 주제로 열리는 가운데 41개의 와인사가 축제장 내를 와인빛과 와인향으로 가득 채울 예정입니다. 방문객은 강릉 지역 전통시장이나 와인샵에서 2만 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특별 시음 존 와인 라운지에서 60여 종의 다양한 와인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 개막식을 비롯해 석양과 와인을 동시에 즐기는 선셋 와인 아워, 와인 퀴즈쇼 등도 마련됩니다. 정성군의 아리아라리 뮤지컬이 세계 최대 공연예술축제인 에든버러 페스티벌에 진출합니다. 정성군에 따르면 뮤지컬 아리아라리가 올해 호주 애들레이드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호응을 얻으면서 내년 8월에 열리는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 초청 제안을 받아 오늘 정선군청에서 글로벌 문화교류위원회와 공연 참가를 위한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글로벌 문화교류위원회는 뮤지컬 아리아라리의 해외 프로모션 기획과 공연장 선정, 국내외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속초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시민 토론회가 추가로 개최돼 최종 부지 선정이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속초시는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한 시민 공감 형성을 요구하는 지역 여론과 시의회 지적 등을 받아들여 제4차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토론회와 시민 설명회를 더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속초시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시민 설문조사와 동별 주민 설명회, 토론회 등을 실시해 이용 편의성과 적정 부지 확보,
도시균형 발전 등을 최종 부지 선정에 고려할 사항으로 압축했습니다.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의 대규모 예산 감축으로 각종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강릉시가 숨은 세원 발굴에 나섰습니다. 강릉시는 세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수 확충 추진 과제 업무 연찬을 열고 지방세 세원 발굴에 관한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 신고 누락분, 미신고 상속분, 주민세 누락분, 비과세와 감면 미충족 실태 등을 철저히 파악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동해시가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기능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인 동해 꿈빛마루 도서관을 오는 4일 정식 개관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